22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14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32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57명입니다. 어제는 1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05명입니다. 수도권이 약 279명 정도이며 비수도권은 126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7만여 건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4만 4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2만 3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아직 검사 역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20여일간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387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73병상, 수도권 106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약 1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의 의료 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의사 205명, 간호사 1,269명 등 총 2,2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1,0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 돌봄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 활동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되었던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 돌봄과 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수용자를 다른 기관에 분산 수용하였으며 현재 940명이 6개 기관에 분산 수용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이후에는 재판, 변호인 접견 등 재판 일정을 재개하고 수용자의 운동, 접견 등 제한된 처우를 회복하는 등 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확진자, 접촉자, 음성 판정을 받은 자를 분리해 수용하고 다른 기관에 분산되었던 인원도 일부만 다시 수용하여 적정한 수용 인원 밀집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방대본이 합동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주간 14개 교정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동부구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 지침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환자 감소폭, 무증상 감염 사례,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 방대본에서 밝혔듯이 지난 1년간 발생한 확진자의 43%인 3만 3천여 명이 집단 감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교시설에 감염된 경우가 11,000여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4천여 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학원 등 교육시설, 일반 음식점, 카페, 방문 판매, 유흥시설에서도 감염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이 운영 재개되었다고 해서 이들 시설의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 시설은 사람 간 접촉이 많고 환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운영을 재개한 시설들에서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적정한 입장 인원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3차 유행을 안정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임, 친밀한 지인과 모임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시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 종교시설에서는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교인들 스스로 모범적인 방역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모임, 커피 모임, 성경 공부, 소모임과 같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금지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주신다면 3차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